원래 뭐 하셨었어요? 이전에 이제 토스라든지 옐로금융그룹. 근데 왜 거기 나왔다고? 거기 돈 많이 받을 텐데. 똑같아 생각하는 게. 행령하다 걸렸구나. 더 좋은 일들을 하고 싶어서. 거기서 받던 거에 한 3분의 1도 못 받으실 텐데. 여기는 이제 좀 의무감으로 네, 좀 발전한 핀테크 산업 자체의 발전을 바라보는 것 자체. 왜 본인이? 아니 서울시 시장 출마할 거예요? 뭐 왜 그래? 돈은 이제 별 필요가 없는 거야. 네. 오. 네, 요즘 젊은 분들은 물론 이제 취직 생각하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어쩌면 하기 좀 어려운 굉장히 그 복잡한 분야 중에 하나가 이른바 그 핀테크 쪽인데 네. 핀테크 스타트업 혹시 들어보셨어요? 뭐 단어는 조금 제가 안면에 있는데요. 네. 뭐 뭐 하는 어떤 데인지- 건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돈 갖고 뭐 이렇게 장난치는 사람들인데 네. 과연 어떤 장난을 쳐서 사업으로 만들고 또 그걸로 큰 회사까지 만들게 되는지 또 여기에 서울시가 이런 스타트업들을 또 지원을 한다고 지원해야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떤 걸로 지원을 해주시는지 그 얘기 한번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서울 핀테크랩 권영은 센터장님 그리고 핀테크 스타트업 회사 브릿지코드의 박상민 대표님 회사 이름이 모인 서일석 대표님까지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 핀테크랩. 네. 이 단어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일단 무슨 말인지 네. 해석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핀테크는 금융이라는 파이낸스라는 단어하고 그 테크놀로지라는 기술이라는 합성 두 개를 합친 합성어예요. 네. 어떻게 보면 기존의 전통 금융을 기술로 좀 혁신을 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휴대전화 앱으로 결제한다든지 뭐 그런 관련한 기술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오. 그리고 이러한 그 기술들을 가진 회사들을 서울 핀테크 랩은 이렇게 회사들을 성장할 수 있도록 네. 도와주고 지지하는 그런 조직이고요. 이거의 서울 핀테크 랩의 주체는 서울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왜 지원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 아닐까? 아니 좀 지원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냥 다 지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 왜 핀테크 분야를 따로 지원하는지. 빼서 지원하냐 이런 질문이군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나라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는 제조업이 굉장히 성장 기반이었다라고 하면 네. 이제 선진국으로 갈수록 사실 금융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상이 되는데요. 네. 과거에는 이제 전통 금융이었다라고 하면은 현재는 이제 기술들에 의해서 핀테크로 좀 더 진화돼서 이 금융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또 부강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핀테크가 지금 미래 먹거리인가 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로 빼서 네. 지원을 하고 있고 오늘 이제 모신 두 분은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야, 근데 생긴 관상이 약간 천재상이에요. 천재상. 두 분이 뭔가 느낌이 공부를 잘하는 상입니다.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천재들이 네. 원래 말을 잘 못해요. 예. 머리에 드는 건 많은데. 네. 박상민 대표님, 네. 뭐 하는 회사고 왜 세운 겁니까? 예, 브릿지 코드. 네. 일단 저희 팀은 사실 듣기만 해도 어려운 세금, 회계, 재무 관리를 해주는 팀이고요. 네. 사실 1년에 한 저희 서비스를 방문하는 저희 B2C 고객들이 한 2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거 이상으로 최근에는 스타트업을 위한 자금횡령 방지 솔루션 같은 것도 내고 있고요. 그래서 세금 회계 재무를 도와주고 있는 팀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앱을 통해서 뭘 그렇게 하는 건가 보여요. 네, 웹 서비스를 통해서 사실 뭐 팟빵도 투자를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이 스튜디오도. 근데 이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투자를 굉장히 많이 받았지만 우리가 누구한테 투자를 받았다고요? 네,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 네. 나는 안 받았어. 우리 돈으로 한 거 아닌가? 네, 그 돈조차도 저희는 이제 자금횡령 같은 걸 방지를 해드리고 있고요. 네. 사실 항상 OTP 카드 같은 거 들고 다니실 수 없으시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도와주고 있는 팀입니다. 자금 횡령 방지. 와, 네.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무슨 회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를 들면 그냥 무슨 작은 회사들은 어떤 뭐 세무 담당한 회사를 이제 따로 선정해서 돈 내기가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이런 앱을 통해서 이제 한다 이런 건가요 혹시? 네, 그런 것도 도와주고 있고요. 사실 대표님들이 OTP 카드 맨날 들고 다니실 수는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통 직원분들한테 인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잘못해서 사고 나고 뭐 아. 이러는데 사실 그게 한 해에 사고 나는 게 국내 시장이 747억 정도 됩니다. 와 그렇게 많아요? 네, 횡령 시장이 그렇게 큰 시장이에요. 횡령 시장이 네, 있어. 대횡령 시장 속에서 와, 그래요? 저희가 그런 걸 그걸 방지해 막아준다고요? 네. 어떻게 막아? 계속 사람 붙이는구나. 그 솔루션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로 하는 거예요? 핀테크이기 때문에 오. 기술로서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야 옛날 같으면 네. 사람 붙여가지고 감시하는데. 야, 이 기술로 되나? 예를 들어 사실- 누가 뭐 회계 담당 직원이 어. OTP 갖고 이렇게 어디로 송금해 그거 어떻게 막아요? 사실 그 사이사이에 기술들이 다 속속들이 저희가 있고요. 오. 사실 개개인 쪽은 많이 발전이 돼 있는데 저희가 기업 시장에서는 사실 그런 거를 좀 찾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브릿지 코드. 네. 무슨 뭐 임플란트 회사인가 거기에 큰 횡령 사건이 있었잖아요. 몇번 있었죠. 예. 그거 만약에 여기 네. 브릿지 코드 알았으면 그런 일 안 생긴다 이거죠. 그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어. 생각을 합니다. 네. 횡령 시장이 또 이렇게 네. 큰지 몰랐습니다. 모이는 뭐 하는 회사예요? 모인. 네, 저희 모이는 이제 해외 송금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하는 해외 회사고요. 송금? 네, 해외 송금과 이제 그 네. 해외 결제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국내 송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뭐 수수료도 뭐 거의 없고 이제 네. 굉장히 시간도 실시간으로 빠르고 네. 뭐 편의성만 좀 불편했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 뭐 토스라든지 아니면 카카오페이라든지 이런 간편 송금 서비스가 나와서 그 약간 UX의 혁신 같은 것들을 이루었잖아요. 요즘 뭐 은행들도 쉬워요. 네네. 네. 근데 이제 해외 송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수수료도 좀 원래 비싸고 네. 그 송금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그 송금 절차도 되게 복잡하고 과정이 불투명합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저희 만든 스타트업이고요. 저희는 이제 기업과 이제 개인 둘 다 이제 송금 솔루션을 중개를 하고 있고 네. 개인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뭐 2016년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한 20만 명 정도의 유저분들이 쓰고 계시고 네. 기업도 이제 한 수백 개 정도의 기업이 저희 해외 송금 솔루션을 통해서 돈을 이제 보내고 계십니다. 아니 만약에 이제 미국에 음. 제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분한테 돈을 보내려면 내가 그 쓰는 인터넷 뱅킹이 있거든요. 나도 저 기술 활용합니다. 그거를 못 보내요 원래는? 뭐 보내실 수는 있는데요. 네.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훨씬 더 빠르고 싸고 이제 편하게 보낼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와, 생각하시면 난 될 것 잘 같습니다. 모르겠네. 근데 이제 해외로 이제 송금하는 게 이렇게 복잡한 게 물론 그 스위프트라는 그 결제 시스템이라는 거를 통해야 되기도 하지만 나라에서도 이거 어느 정도 좀 관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해외로 또 유출 외화 반출.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있으니까. 네네네. 이거 좋은 말씀이신데 그 이제 해외 송금이든 이제 금융이든 대부분 다 이제 어느 정도 관치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도 이제 그 정부에서 라이센스를 이제 해외 송금 라이센스를 받은 금융기관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예전에는 2017년 이전에는 그냥 대형 상업은행들 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국민은행, 네네. 뭐 우리은행, 뭐 지금 하나은행 이런 곳들만 해외 송금 업무를 할 수 있었는데요. 2017년부터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법이 바뀌어서. 저희 같이 해외 송금 라이센스를 가진 그런 스타트업들도 이 업무를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모인에 따로 제가 계좌를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 그냥 신한은행이나 뭐 이런 은행에 있는 계좌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본인이 그냥 가지고 소유하고 계신 계좌에서 그냥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본인 소유의 그 계좌에서 저희 모인에 이제 계좌로 돈을 보내시면은 네. 저희가 그걸 환전 및 송금 해외로 송금 처리를 해드리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치기 이런 거 아니죠? 네, 이게 그 라이센스가 없으면 환치기가 맞고요. 네. 그 저희는 이제 라이센스를 가지고 이제 그 한국은행과 기재부와 금융감독원의 이제 관리 감독을 받기 때문에 은행하고 똑같이 관리 감독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이 같습니다. 회사를 본인이 만든 거예요? 네네, 제가 이제 와. 2016년에 설립했습니다. 네. 이거는 나는 회사 설명 들어도 모르는 건데 그거를 운영을 한다니 대단한 분이네. 아니 실제로는 되게 간단하게 쓰실 수 있어서 저희도 와. PC나 뭐 모바일 앱이나 웹으로 다 쓰실 수가 근데 있습니다. 지금 한 20만 명이 활용한다는 거예요? 네네, 개인은 주로 이제 유학생들, 한국에서 해외로 유학 가신 분들, 네네. 아까 말씀하신 미국이나 뭐 그 영국, 유럽, 일본 유학생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상거래를 워낙 많이 하시잖아요, 한국은. 네, 그래서 이제 수출 수입 대금을 이제 보내시는 것들을 이제 저희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큰 기업 몇 개 잡으면 아주 우리 대표님 아주 시원하겠구만요. 네, 많이 소개시켜 주십시오. 시원하겠네. 기업 잡으면. 보통 한 시원하고 3일인가 걸리죠, 그죠? 원래. 네, 영업이익이.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통 오래 이제, 걸려? 네, 조금 더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어느 국가로 보내는지 그리고 이제 중개은행들이 어떻게 거쳐가는지에 따라 많이 이제 다른데 네. 문제는 사실 이제 보통 이제 와. 그 아까 말씀드린 정보를 대부분 또
다 잘 쓰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스펠링을 하나 틀렸다든지 네. 뭐 계좌 그 주의 이름이 조금 다르다든지 이러면 돈이 이제 현지에서 묶이거나 아니면 튕겨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와 그렇게 오래 걸려? 보통 한 메가 3년? 패스 아니에요 요새? 빨리 갈 거면 깝지 않나? 네, 저희도 이제 일부러 은행을 통해서 돈을 보내 보거든요. 저희도 계속 그 벤치마크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며칠씩 걸리고 모이는 얼마 걸려요? 저희는 이제 국가에 따라 다른데 이제 실시간부터 시작해서 우와. 오래 걸려도 하루 이내에는 다 아 들어갑니다. 그래요? 야 이거 완전 혁명적이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굉장히 좋겠군요. 네네. 그 저희가 그래서 뭐 지난 몇 년 동안 뭐 창립이 이제 2016년인데 네. 뭐 거의 매년 한 2배씩 계속 성장을 와. 하고 있습니다. 아 그 경쟁업체도 있습니까? 제일 큰 경쟁업체는 이제 이게 옛날에 외환은행이었던 하나은행이고요. 네, 하나은행이 전통적으로 이제 외환에 굉장히 강하시고 네. 이제 말씀하신 그런 이제 다양한 그 은행도 이제 저희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쟁자로 조금 이제 인식을 하시기 시작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내려고 하시기 때문에 이제 곧 죽이겠네요. 네 열심히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곧 죽겠네.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 이런 그 핀테크 회사들이 와. 서울에 많습니까? 네, 많죠. 얼마 대충 뭐 어느 정도나 있는지 좀 통계가 나온 게 있나요? 서울에 지금 있는 회사들은 사실 전국에 핀테크 회사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서울에 좀 70%에서 80%좀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여의도에 있는 서울 핀테크랩에 또 상당수 많이 몰려 있다고. 아 서울 핀테크랩. 네. 아 그 IFC 그쪽에 있는 거 그건가요? IFC 근처에 있는 오투 빌딩이라고. 네네네네. 그 근처에 아. 여의도 위워크 쪽에 있습니다. 아 네. 네네네네. 그 공간이 있고 거기 모여 있군요. 네, 거기 빌딩 안에 저희가 총 그 몇 개 층을 통째로 이제 임대를 그 서울시에서 임대를 해서 네. 사용을 하고 이 있습니다. 회사들에 그럼 제공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뭘 제공해? 아, 그 공간을 사무실을. 저희가 제공을 사무실을? 네, 사무 공간을 제공을 하고 아 있습니다. 사무 공간까지 제공을 해요. 와. 돈도 안 받고? 완전 공짜는 아니고요. 초기에는 이제 좀 무료로 제공을 했었지만 네. 작년부터는 조금 그 면적당 약 10,000원 정도 사용료 정도를 받고. 진짜 조금 받으시네. 네, 여의도에서. 맞습니다. 네, 여의도 한복판이죠. 그럼 거기 지금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 기준으로는 현재 약 90개사 정도가 와. 150 포함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박이네 이 회사들은. 네. 이거 하다가 잘 된 회사 있어요 지금? 잘된 회사는 지금 이제 이렇게 앞에 오신 아 어. 이분들이요? 모인도 있고요. 우리 선생님 여기서 시작했어요? 네, 시작은 아니지만 사실 시작은 네. 다른 데서 하긴 했는데요. 네. 저희가 처음 시작은 이제 그 구글 캠퍼스하고 이제 그 은행권 창업재단에서 운영한 디캠프라고 네. 다른 기관들의 좀 지원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네. 서울 핀테크랩에서 많이 컸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무실 활용한 건 아니고 다른 지원을 좀 받았나 보군요. 그래서 저희도 사무실을 이제 그 만 3년 정도 썼고요. 써 여기 들어와서. 네네 여의도 사무실을 저희 본사로서 이제 잘 활용을 했고요. 그래 지금은 이제 다른 데로 갖고 잘 돼서. 네 이제 3년이 끝나서 이제 그 졸업이라고 하는데 졸업해서 이제 얼마 전에 사무실 지난주에 막 옮겼습니다. 그래서 옮겼는데 뭐 3년 동안 뭐 그 사무실 지원뿐만이 아니라 네. 해외 투자자 소개라든지 오. 전시회 참가를 이제 또 도와주시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네. 뭐 저희 핀테크 쪽에서는 또 이제 그 국제적으로 큰 전시회가 몇 개 있습니다. 이제 아예 서울시에서 부스를 이제 따로 만들어서 그걸 나가는- 서울시에서 만들어졌어. 네 감사하게도 와, 서울시 세금 잘 따먹네. 항상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와. 서울시에 은혜 좀 갚아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로 성장한 거예요? 그 규모를 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매출. 저희가 뭐 사실 매출은 이제 공개하고 있지 않은데 이제 저희 공개 안 1년에 하고. 거래액은 한 뭐 수천억 정도 중개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1년에 수 수천억. 네네. 그러면 2% 수수료만 와. 잡아도 네, 뭐 수십억. 대충 뭐 네. 네. 그럼 직원이 저희 직원은 이제 한 50명 정도 있고요. 50? 네. 오, 잘 됐네 이 사람. 아닙니다. 작년 기준에서 사실 서울시 그 서울 핀테크랩이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90개 사가 있잖아요. 네. 그 매출이라든지 뭐 고용 투자 굉장히 좀 활발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그렇게 계획을 하고 그 있고요. 데이터가 지금 다 나와 있습니까? 네네 작년 기준 매출은 뭐 1,592억 정도 되고요. 투자는 이제 뭐 728억. 와. 고용도 거의 1,000명 가까이 825명. 그래. 정도. 고용이라도 많이 고용 해요. 창출. 네. 고용 많이 하면 돼. 용서됩니다. 고용 창출이면 이거는 용서되지. 네, 세금 열심히 내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인 대표님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서울 네. 핀테크랩이 해외
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해서 금융기업이라든지 일반 기업들과의 뭐 협력하는 프로젝트를 이제 계획을 해서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여러 와. 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서울 핀테크랩에는 어떤 사람들이 가 있길래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업 지원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들어보신 회사로는 뭐 A% 중금리 대출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웨이브리지라고 얼마 전에 이제 뉴욕 나스닥에 펀드 상품 하나 상장을 하고 온 회사들도 있습니다. 아니 여기 그 관계자가 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가 있나 봐요. 서울 핀테크랩에. 아니 그 해외 막 기업도 연결해주고 네. 아니 그럼 막 또 전시회도 우리 하고. 센터장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와, 그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 선생님. 저도 사실 이제 핀테크에 몸담았던 이력이 있어가지고 원래 뭐 하셨었어요? 저는 원래는 이제 마케팅 쪽으로 일을 했었었고 어. 이전에 이제 토스라든지 옐로금융그룹 아, 토스는 내가 아는 단어야. 네. 토스는. 와, 그 회사에 있었어요. 네네 마케팅 총괄을 했었습니다. 근데 왜 거기 나왔다고? 거기 돈 많이 받을 텐데. 똑같아 생각하는 게. 횡령하다 걸렸구나. 더 좋은 일들을 하고 싶어서 오. 그래서 지금 서울시 이걸 하는 거예요? 네 여기 있으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핀테크 토스가 초기에는 이제 송금으로 시작을 했어요. 지금 모인 대표님처럼 모인 서비스처럼 송금으로 시작을 했는데 점점 이제 금융 서비스를 확대해가면서 지금은 종합금융사가 됐잖아요. 근데 많은 금융사들을 한꺼번에 만나려면 사실 핀테크랩만한 서울 핀테크랩만한 곳이 없어서 네 지금 현재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오. 거기서 봤던 거에 한 3분의 1도 못 받으실 텐데. 대회비로 하겠습니다. 아 이게 솔직히 적게 받죠 그때보다는. 당연하겠지. 여기는 이제 좀 의무감으로 네, 좀 발전한 핀테크 산업 자체의 발전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왜 본인이? 아니 서울시 시장 출마할 거예요? 뭐 왜 그래? 아니 그렇게 공익적이라고 그렇게 안 보이는데. 이미 한번 사실 예. 조금 저는 한번 이제 사례가 좀 생겨서 보통 이제 스타트업에서는 엑시시라고 하는데 뭐야 뭔 얘기야? 큰 돈 한 번 만졌어. 그러니까 이제 그 공익적 마인드가 생긴 돈은 거야. 이제 별 필요가 없는 우와. 거야. 네. 오. 그런 토스로 엑시트 하셨어요? 또 이제 옐로금융그룹에서도 조금은 했습니다. 오늘 한턱 싸요. 이거 지금 빈손으로 오고. 네, 이런 경험들을 좀 나누고 싶어서 와 대단한 이 사람 같이 대단한 하겠습니다. 사람이에요? 아예 저도 좀 오래전부터 뵀었는데 그래요? 대단하신 분이 맞습니다. 그럼 나는 이거 하는 사업 자체가 굉장히 그 고급 인력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물어봤던 건데 저분이 계셨네. 네. 물론 이제 저희 같이 하는 팀들도 다들 반짝반짝한 분들이라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현재 저희 이제 운영하는 팀들은 네. 저 포함해서 이제 10명 정도인데 추가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라든지 어.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들을 위해서 좀 추가적으로 충원을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계속해서 확장하는 네 추세입니까? 맞습니다. 오. 양질의 또 핀테크 스타트업들을 발굴하는 것도 있고요. 또 와. 성장을 또 지원을 해야지 되니까. 이거 언제 생겼어요? 서울 핀테크랩은 2018년도에 그 서울 마포 쪽에서 14개를 그 회사를 이제 발굴하는 걸 시작으로 했었었고 네. 현재 이렇게까지 성장을 해요. 기가 막힌 사업이네. 이런 거 잘 안 네. 알려줬네. 네네네 맞아요. 너무 와. 안타까워. 근데 이거 훌륭하다, 좀 훌륭해. 조심은 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 그런 거 형 잡아내. 왜냐면 핀테크라는 게 음. 되게 그 아슬아슬한 칼날 위에 서 있다고 나는 봐요. 그러니까 사실 사기꾼들도 여기서 뭐 하기가 굉장히 좋아. 사기치기 딱 좋은 아이템이긴 해요. 그중에 보이스피싱 몇 개 있구나. 보이스피싱 일 가려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 잘 골라서 그죠? 네네. 네, 선발도 하느신- 되게 좀 까다롭게 하고 있고 그래야 될 저 것 같아. 서울시에도 세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까다롭게 그렇습니까? 선발하고 있습니다. 진짜 잘 하고 있어요? 위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위로 프로그램. 네, 대표님도 아무래도 힘드신 부분들 많으니까 저희 네트워킹 시간에 또 이제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듣는 귀도 열려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시작은 호기롭게 하더라도 이 중도 탈락하는 회사들이 많긴 많겠네. 하겠네요. 스타트업 생존율이라는 게 뭐 네. 3년, 5년, 7년 이런 데스밸리들이 있는 것처럼 핀테크 스타트업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우리나라 핀테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앞선 편이에요? 아니면 비슷해요? 아니면 좀 떨어집니까? 세계 최고지. RCT 분야 워낙에 강국이긴 한데 그 영국에서 사실 이제 핀테크 관련해서 그 랭킹을 매기는 것들이 있어요. 네. 핀테크의 우호적인 도시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재는 이제 10위권 안팎에 와 있고요. 서울시가요? 네, 맞습니다. 어. 네, 저희가 RCT 강국이니까 네네. 규제만 조금 더 이제 정비만 된다라고 하면은 규제 또 풀어달라고? 네. 하여튼 나오기만 하면 규제 풀래. 에이그. 네, 금융이 굉장히 규제 풀기 애매해요. 그리고 잘못 풀으면 또 풀면은 네, 그거 완전 맞습니다. 큰일 나니까 네. 자꾸 그 규제 풀어달라 하지 마시고요. 네. 근데 이제 모인 같은 경우도 이제 규제가 라이센스가 생겨서 오히려 성장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를 잘 연구를 해봐야죠. 네. 우리 저 대표님은 어떤 도움을 좀 받으셨습니까? 저희는 사실
들어오기 전에 제가 사무실을 회사가 계속 직원들이 크다 보니까 처음엔 오피스텔부터 시작해서 사무실을 총 5번 정도 옮겼거든요. 네. 네, 직원들이 계속 늘어나면은 제가 계속 임차를 또 새로 계약을 해야 됐던 거죠. 네. 근데 서울시 핀테크랩에 입주했을 때는 저희 팀이 한 7, 8명 정도였었는데요. 저 사무실을 활용을 하셨었군요. 네, 네. 근데 입주가 지금 저희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지금 17명 정도 돼 있으니까 아직도 거기 계시고. 네, 그래서 저희가 직장이 좀 회사가 좀 커지는 거에 따라서 네. 유동적으로 좀 대처를 해주시는 편인 것 아, 같습니다. 꼭 어디 이사 안 하더라도 그냥 그 중에 조금 큰 사무실로만 옮기면 되니까. 네, 네. 그럼 센터장님을 매일 보겠네요. 매일 봐야죠. 보고 싶죠. 매일 네. 볼 수 있다면. 뭐야? 대표님 얼굴 뵙기가 힘듭니다. 바쁘셔가지고. 약간 아닙니다. 분홍빛 뭐 이상한 가수 아니야? 저혜주 씨. 가수 아니야? 지금 사업 살려야 되는데 아니.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아니, 그 아름다운 그 공간에서 몇십 명이 이렇게 남녀 같이 또 젊은 분들 계시다 보면 또 사랑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네, 죽고 사는 문제고. 뭐 이렇게 묻고 있어요. 네. 회사는 어떻게 지금 계속 잘 성장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뭐 한 달에 한 저희 서비스가 한 7만 명 정도 들어왔었는데 지금 현재는 뭐 2, 30만 명 들어오니까 와. 직원도 직원 수대로 네. 저희 서비스도 서비스대로 되게 안정적으로 크는 것 같습니다. 와. 네. 두 분 다 앞으로가 더 좀 기대되는 기업인 것 그러게. 같아요. 이런 저 아이디어들이 진짜 많죠. 그 핀테크 랩 안에. 많은 편이기는 하지만 해외에 비해서는 좀 더 많이 나와주었으면 하는 바람은 아, 좀 그래요? 있기는 합니다. 네. 아직도 좀 성에 안 차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두 분은 그럼 원래는 뭐 하시던 분들인데 이렇게 핀테크 창업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뭐 회사를 좀 여러 군데 거치긴 했는데요. 저는 원래 이제 그 뭐 전산 쪽, 그 뭐 컴퓨터 쪽 전공을 해가지고 첫 직장은 이제 원래 삼성전자였고요. 그래서 거기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일을 하다가 저희 같은 스타트업 회사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로 이제 이직을 했어요. 그래서 소프트뱅크 벤처스라고 소프트뱅크? 유명한 손정희 회장. 일본의 어? 그 손정희 네. 회장의 그 소프트뱅크에 이제 그 한국 그 벤처 캐피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지금은 이제 아예 소프트뱅크 뭐 벤처스 아시아라고 이름을 바꾸기도 했는데요. 네. 네네. VC에서 이제 투자 심사역으로 일을 했었고요. 어.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저희 같은 회사들한테 투자하는 일을 했었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퓨처 플레이라고 조금 기술 위주의 딥테크라고 하는 그런 쪽에 약간 좀 어려운 네. 기술들 위주의 네. 회사에 투자하는 그런 그 예. 회사를 이제 그때 만들 때 같이 알겠어요. 투자 총괄로 조인을 했었고. 이분의 이력이 뭐가 중요해요? 뭐 이 사람 뭐 마윈이야 뭐야? 아니 그걸 아니, 왜 물어봐? 아니 뭐 하다가 여기까지 뭐 이 오셨나 사람은 궁금해서. 위인이야 마윈이야 뭐야? 이 정도 위인이지. 이거 왜 물어봐? 이 사람 이력을 내가 왜 듣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저도 이제 사실 이제 이 아이템을 창업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제가 석사 때 이제 그 공부를 미국에서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돈을 이제 한국에서 어쨌든 보내야 되잖아요. 그 불편함이 있었군요. 네네. 그래서 그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래야 돼. 반대 루트로도 보내야 되는데 네. 그때 사실 뭐 저도 그때 이제 시티뱅크 계좌를 열고 갔어요. 한국시티은행에 가가지고.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이제 제가 있던 학교 근처에 시티은행 자체가 없고. 없었어. 네네. 너무 불편했구나. 네, 그래서 다른 은행 계좌를 뭐 여는데도 오래 걸리고 열어서 돈 받는 것도 뭐 사실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네. 그 갔다 온 지가 되게 오래됐는데 사실은 근데 그 뒤에 한 10년 뒤에 후배들을 만나도 똑같은 방식으로 돈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또 이제 유학 자금이란 게 꽤 비싸지 않습니까? 네. 이제 뭐 학비도 사실 미국은 막 몇만 3만 달러 불씩 하죠. 하고 뭐 사실 뭐 생활비도 꽤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택배만 보내도 어디 가고 있는지 다 트래킹이 되잖아요. 네네. 근데 돈을 막 몇 천만 원씩 보내는데 몇 백만 원씩 보냈는데 이게 사실 어디 가고 있는 확인도 건지 안 돼요. 네, 이게 도착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또 뭐 잘 가고 있는 건지 문제가 있으면 왜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추적도 안 되고 누가 알려주지도 않아요. 한국에 있는 은행에 전화를 해도 여기서 이제 그 스위프트 전문을 통해서 이제 돈을 날리면 한국에 있는 은행들이 할 일은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여기서도 뭐 도와주지 않고 받는 은행 뭐 이렇게 그 미국에 있는 은행에서 도와주지도 않고 네. 저는 이제 그 돈이 들어올 때까지 되게 초조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안 들어오면 뭐 이제 사실 뭐 집세도 못 내고 이러니까. 그래서 아. 그 경험이 좀 창업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셨구나. 되는 야, 이거 것 진짜 그럼 같습니다. 편리하게 활용하겠군요. 지금 유저들은. 네네 저희 그래서 유학생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잠재력이 대단한 사람이네 이분이. 아니 그리고 저 뭐야 그 브릿지 코드도 제 기억이 맞다면 3.3인가요? 그렇죠. 네, 네, 거기가 지금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뭐 웬만한 세무회계 뭐 이런 걸 다 알아서 해주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이제 이 온라인 특히 이제 이런 앱 서비스의 특성은 어느 하나가 1등이 되면 이제 거기로 다 쏠리는 현상들이 좀 많잖아요. 아주 특별하게 뭔가 색다른 뭐가 있지 않은 이상
그러면 조금 그런 게 어려움이 곧 닥치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아직 시장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서 괜찮지만. 일단은 회계 세무 시장이 그렇게 딱 그 개인의 종합소득세 환급에만 초점을 맞춰져 있는 작은 시장은 아닙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유튜브 영상 같은 것도 네. 한 채널이 굉장히 크지만 다른 채널도 또 우후죽순 생겨나가잖아요. 생기죠. 네. 그래서 사실 그런 것처럼 회계 세금 시장도 네. 한 플레이어가 잡기에는 너무나 아. 큰 시장이고요. 네. 그 말씀하신 서비스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들의 종합소득세 환급으로 시작한 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반면 저희 팀은 이제 B2B 관련한 저희 같은 스타트업 모임 같은 팀이나 이런 여러 가지 팀들에 대한 그 생존율을 좀 더 높여주는 거에 관심이 많은 팀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저희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사실 뭐 양도세나 좀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도 만들어 나갔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분명한 차별점을 두고 제가 사업을 무슨 하는 것 심사위원 된 같습니다. 것 같아 조금 약간 기분이 좋은데 아니 예를 들어서 틱톡이 유행하니까 유튜브에서도 쇼츠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마치 3.3에서도 지금 현재 하고 계신 서비스를 이식시키지 않을 이유는 별로 없죠. 그게 만약 돈이 되는 일이고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스타트업이 제가 회사를 다닐 때는 항상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아이디어 너무 좋은데 다른 사람이 베끼면 어떡하지? 맞아. 이 생각을 괜히 합니다. 하지도 않고서 매일 밥 먹으면서. 어. 근데 막상 스타트업 씬에 뛰어들고 나니까 사실 굉장히 한정적인 자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하나의 사업에 좀 더 몰두를 해서 한정적인 자원으로 좀 더 결과를 얻는 게 사실 성공 방정식에 좀 더 맞는 편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사실 대기업도 그렇지만 사실 뭐 문어발식으로 많은 사업을 정말 하지는 못하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각자가 집중한 영역이 있지 않나 네. 싶습니다. 그런 걱정하지도 말래. 네. 아, 알겠습니다. 답을 잘 준비해 놓으셨네. 자, 뭐 못 알아듣는 얘기 이제 그만하고요. 네, 서울 핀테크랩에서 이제 나오셨으니까 뭐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더 많이 알려서 더 많은 회사를 모집한다든지. 네, 올해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해외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올해 사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자본시장이 환경이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 투자시장 여력이. 그래서 저희가 좀 생각하고 있는 게 SI 쪽 그 오픈 이노베이션 쪽을 통해서 투자 여력을 조금 만들어내는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울 핀테크랩에 또 입주 기업을 모집을 합니다. 네. 상반기 저희가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씩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월요일부터 4월 2일까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4월 2일까지요. 네, 맞습니다. 저 우수하고 서울 핀테크 랩에서 또 더 잘 많이 성장하고 싶은 핀테크 스타트업들의 많은 지원. 홈페이지가 네. 있나 봐요. 네, 홈페이지. 홈페이지 들어가면 뭐 다 네. 나와 있겠지. 서울 핀테크 랩. 네, 맞습니다. 네. 뭐 관련 사업 하시는 분들 다 알고 있겠지. 뭐 우리가 이것까지 얘기해야 돼. 뭐다 하고 나서 그런 얘기. 네. 새로 근데 회사들이 들어오면 또 있는 회사들 좀 쫓겨 나가겠네요, 그죠? 그 저희가 이제 최대 뭐 3년이긴 하지만 2년 정도씩 있으면 또 졸업 기업이 생기잖아요. 그 빈 공간이 또 있기 때문에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수시로 계속 심사하고 있고요. 네, 네. 그래야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더 성장해 나갈 것이고 더 네, 지원도 맞습니다. 많이 대폭 늘릴 것이고. 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여기서 좀 유니콘 딱 등장해갖고 그죠? 발음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 막 기부도 좀 하고, 그러게요. 예. 후배 회사들 막 저 투자도 좀 하고 이러면 좀 좋겠다. 네, 아마 이쪽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죠. 아 그래요? 네, 이쪽이야. 모인 쪽이야? 아, 이쪽이야. 맞죠? 본인도 그거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 서운해하네 저쪽은. 브릿지 코드.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아유, 머리 아프네. 네, 하여튼 열심히 성공하셔서 꼭 유니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핀테크 랩도 많은 훌륭한 사업이요. 스타트업들 좀 키워주시고. 많이 안 알려져서 그렇지 네. 굉장히 좋은 훌륭한 사업이에요, 네, 진짜. 사업이에요. 네. 네. 우린 또 워낙 그 뭐 통신망이나 이런 게 좀 배경들이 좋으니까 그죠? 성공하기는 좋은 환경 아니겠습니까? 네,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네. 좋다고 생각합니다. 핀테크 전 세계 1등 도시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서울 핀테크랩의 권영은 센터장님 생각보다 굉장히 대단한 분이셨고요. 대단해. 네, 핀테크 스타트업 브릿지코드 박상민 대표님, 또 모인의 서일석 대표님, 총 3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걱정 말아요 서울,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로 함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게시판 오셔서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서울골뱅이 팟빵닷컴으로 메일 보내주셔도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오직 서울 시민 여러분만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